만약에 심경원 원장님이 국토부 장관이 되게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시계를 좀 빨리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분양가 상한제나 누가 되셨든 상관없어요. 다른 분들도 시장론자고 다 공급적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실 거기 때문에 수도권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국토부 장관 교체 24년부터 확 바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곧 바뀌니까요. 국토부 장관 후보들을 보고 우리가 어느 지점을 봐야 되는지 얘기해 볼게요. 이제 국토부 장관은 빠르면 12월 초에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들 지금 거론되는 분들 보시면 첫 번째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제 심교원 국토연구원장이에요. 이건 원희룡 장관 자리에 앉기 전에 원래는 제 1순위가 심교원 국토연구원장, 지금으로서 원장, 그때는 이게 교수님이었죠. 제일 첫 번째였어요. 윤석열 정권이 처음 들어올 때 인수위 때부터 이 부동산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거기에 팀장이었던 게 이제 심교원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성향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 다음에 이번 또 윤석열 정부의 정책 설계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김경환 국토부 차관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진철훈 국토안전관리원장, 그리고 전 LH 사장인 박상우, 이분들이 지금 후보자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유력하게 얘기가 되는 건 이 심교원 국토연구원장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관 자리는 이 미디어에 또 얘기를 하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능력치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심경원 원장님이 가장 우수하다는 거죠. 이 후보자들 중에서는.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후보자들의 공통점은 시장주의입니다. 이건 시장이 하게끔 내버려 두고 정부는 이 야경으로 밖에 나와서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이제 시장주의자들이고, 지금 이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뭘까요? 가장 우선시하는 게 공급량을 채우는 거예요. 공급을 만드는 거. 그래서 지금 이게 맞물리는 후보자들과 이게 맞물리면 뭐가 나오냐면, 누가 되든 국토부 장관은 제일 우선시해서 정책을 뽑아내야 되는 게 정부와 같이 맞부딪혀서 같이 만들어야 되는 이 교집합 자리가 뭐냐면 주택 공급이 제1화 화두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토부 장관이 어떠한 트랙으로 주택 공급을 할 거냐, 이게 정부의 그 원하는 우선순위랑 맞아떨어지면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시장 정상화라는 거예요. 시장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 그래서 규제 완화, 그리고 이 주택 공급이 이제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끔. 이게 지금 어떠한 후보자들이 국토부 장관이 돼도 제일 우선시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디테일하게 좀 보시죠. 그래서 제일 유력하게 우리가 지금 예상이 되는 분이 이제 인수위 때 팀장을 역임했던 심교원 원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캠프에 계셨고, 팀장으로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약에 참여하고 이렇게 발표를 맡으시고 얼굴 역할을 하셨어요. 부동산 태스크포스 팀장. 그래서 당연히 그때 당시에 첫 번째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 장관도 이분이 넘버원 후보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이제 장관직을 맡으면서 뒤로 한번 서열이 밀렸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력하게 들어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심경원 원장님이 생각하는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생각했던 정책에 대한 판단, 평가,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는 방향, 이것만 알면 우리가 차후에 국토부 장관이 교체되고 또 총선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대략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회색지대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합치가 되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색지대, 총선이 만약에 안 좋아지더라도 그 야당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같이 넘어갈 수 있고 국토부 장관 그 정책에 맞물려가지고 돌아가는.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급량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야당의 합일점이 맞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회색지대고, 우리가 투자해서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베팅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죠. 자, 심경원 원장님이 국토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방향성을 체크할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가 시장주의
자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개입의 최소화를 볼 것 같고, 제일 먼저 우선시할 거는 이제 공급 부족. 항상 이분이랑 방송을 하면서도 느꼈고 했지만 이 공급에 대한 공급 부족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이 공급 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전의 정권에서도 총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이 부족하다는 거죠. 신축이 계속 사이클이 돌아서 일정 기간 동안 이 유효 수요만큼 신축이 계속 매년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사이클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서울이. 예. 그리고 그게 여실히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해서 공급량이 반토막 나고 줄어드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는 둔촌주공 말고 이 웬만한 좀 소소한 지역 외에는 공급이 없어요. 예, 이렇다 할 공급이 앞으로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계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어려운 시기고, 굳이 정책 아니더라도 인플레이션 때문에라도 지금 삐걱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책을 정상화해도 어려운 시국이거든요. 근데 규제가 막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해소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이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비 사업의 규제를 완화 하는데 주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신도시 택지 개발에 대해서는 이분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얘기할 때도 지금 찾아보시면 나와요. 영상 다 유튜브에 나와 있어. 3기 신도시 얘기 나올 때 이거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3기 신도시보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한 2, 3년 전에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 얘기 나오기 한 2년 전에 얘기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집값을 안정하기 위해선 3기 신도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심경원 원장님이 국토부 장관이 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정부 개입이 됐던 그 규제들을 완화를 하려고 하실 거고, 그리고 공급, 서울에 대한 신축 공급량에 대한 사이클을 맞추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시계를 좀 빨리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나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완화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굳이 총선에 대해서 국회 통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이죠. 지금 아파트는 아직까지 막고 있는데 이것도 지자체랑 협의를 통해서 걷어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용산하고 강남이 규제적으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지 않아도 이 용산하고 강남을 풀어버리면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폐기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아니, 인플레이션 돼서 자재비랑 인건비가 1.5배, 뭐 2배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그건 이따가 얘기 드릴 텐데,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규제를 한다? 그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말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용산하고 강남에선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총선까지 이렇게 지나가지 않더라도 총선 전에서 연말 연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을 밟고 용산하고 강남이 규제 지역에서 풀리는 시점이 이제 온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가 되셨든 상관없어요. 오늘 심경원 원장님을 우선으로 얘기했지만 다른 분들도 시장론자고 다 공급적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의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수도권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최근에 국토부의 보도자료를 보시면요, 3기 신도시의 녹지와 자족 업무용지가 넓다고 얘기를 해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 비해서 3기 신도시는 녹지가 많습니다. 자족 업무 용지가 많습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비해서 많다고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축소를 얘기해요. 녹지 공간 축소, 자족 업무 용지 축소, 그리고 그 축소한 만큼 주택량을 늘립니다. 자족 도시가 그 신도시의 성공 요인인데, 판교나 뭐 이런 광교나 이런 데 보시면 자족 도심으로 이제 업무 지역에 받쳐줘야지 성공한 신도시가 되고, 나머지는 베드타운에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그냥 꼬라박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봤잖아요. 3기 신도시도 그렇게 될 도시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냥 꼬르륵 될 도시가 절반 이상이고, 3기 신도시 중에서 뜰 도시가 딱 한 두세 군데 정도밖에 안 돼.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마저도 어떤 얘기가 지금 돌고 있냐면은
빠른 공급이 얘기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얘기했던 것보다 한참 느리죠, 지금. 한참 느리고, 이거 3기 신도시 들어오는 거 거의 27년? 그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공급이 늦으니까 빠른 공급이 가능하게 이 새로운 공법을 검토합니다. 모듈로 공법. 이게 이제 조립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이 공법이 다른 이 모듈로 공법을 통해서 이게 하자가 없다 이런 걸 계속 선전해요. 지금 하자가 없고, 그리고 빨리 지을 수 있고, 오히려 기존 건축물보다도 더 튼튼하고, 이거 계속 지금 이 기사만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하려는 이유가 뭘까? 일단 약속을 지키게 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거랑 맞물리는 게 이게 3기 신도시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희생. 자, 지금 주요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이 활성화돼야 이 윤석열 정부는 목표치를 채웁니다. 공급량을. 그러다 보니까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활성화를 우선시 타겟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는 이주 충격을 받아줄 수 있는 역할을 또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모듈 공법 쓰고 또 자동 업무 용지 줄이고 녹지 줄이면서 공급량 늘리잖아요. 그럼 속도 빠르게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3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 2주도 해결해. 그래서 1타, 2피, 3피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앞으로의 그래서 신도시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드님들이나 따님이 분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지금 나중에 발표하는 거는 믿지 마시고, 지금 현재 교통과 인프라가 약한 신도시는요, 소멸도시가 됩니다.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나왔던 그 연령대가 거의 이제 40대, 50대 이게 넘어가는 그 시기가 지금으로 10년에서 15년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정말 그 중간에 껴있는 이제 30만 명 시대, 연애 30만 명 시대, 20만 명 시대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쟁력은 물론이고, 뭐가 문제냐? 수도권에서도 더 커질 도시, 그 외에는 모두 소멸도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골라서 신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소멸도시 될 곳을 골랐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자산을 성장시키기는커녕 자산이 쪼그라들죠. 그래서 지금 신도시도 여러분들 위험한 상황이에요. 수도권도.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지금. 지금 당장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GTX 지금 C냐, D냐, 뭐, E냐, F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딱 10년만 지나면은 여러분들 그 택시가 하늘로 다녀요, 하늘로. 물론 이 GTX ABC는 잘 쓸 텐데, 그 나머지에 지금 나온 거, 지금 당장 간에 착공 못 들어가는 것들은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큰 변화가 생길 거. 그 중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도권, 성장할 수도권에 배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는 어딜까? 바로 서울이죠, 서울. 자, 그래서 향후에 수도권의 흐름을 우리는 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신도시가 가치가 있었던 때는 인구가 늘어났을 때예요. 확장 개발이 필요했을 때. 딱 1기 신도시가 목적이 늘어난 인구를 받쳐주기 위해서 탄생한 게 1기 신도시입니다. 근데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강남 집값이 비싸다고 그냥 무지성으로 만들어낸 정치적인 셈이 많이 깔려 있었죠. 2기 신도시가 이제 노무현 때, 3기 신도시가 문재인 때죠. 그래서 지금의 그 추세와는 신도시식 개발은 구시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구 감소 시대에 돌입했고, 이제 인구 총 수치도 감소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확장 개발이 아니라 이제 도시는 압축 개발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고층 시대가 오고요. 그리고 인구가 양극화됩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이 몰려 사는 그 지역이 이제 지금은 부자 동네가 좀 많죠. 어디 가면 그래도 어느 동네, 뭐 성북에 어디 가면 부자 동네 있고, 뭐 가난한 분 모여 살고 있는 분 막 이렇게 그래도 많잖아요. 부자 동네 꽤 있잖아, 서울에. 근데 시간이 가잖아요. 줄어들 거예요. 부자 동네도 지금이 10개라고 치면 나중에는 3개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초고층이 몰려있는 압축 개발 형태로 가고, 거기에 있는 상권으로 몰리게 되는 형태로 갈 거예요. 블록형 그 도시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신도시로 확장되는 구시대적인 마인드로 개발되는 3기 신도시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인구 감소의 그 추세에 맞게끔, 그리고 인구 감소 추세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민청 만든다고 하고, 지금 정책을 바꿔가지고 한 16만 명을 들여온다고 하잖아요. 이제 5년 동안 살면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양극화는 더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옥석을 가려야 되는 상황이 지금 가고 있는데,
3기 신도시를 보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수요가 없는 부동산은 죽은 부동산이야. 수요가 없는 부동산은 죽은 부동산이에요. 절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도권에서도 절대 오를 수 없는 부동산이 향후 10년, 15년 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나를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인구 감소 시대에 압축 개발, 블록형 됐을 때 어디로 돈이 몰리게 될 거고, 나는 지금 최소한의 자본으로 이러한 압축 개발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땅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향후에 많은 이민 들어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서울에서도 돈 버는 고소득자들이 사고 싶어하는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돈을 못 벌어도 그 땅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번 돈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두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빨리 깨닫고 지금 가격 싸다고 해서 3기 신도시 새 아파트 들어오고 GTX 들어온다고 해서 좋아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인구 감소 시대에 압축 개발이 들어오면 어디가 좋아질 거냐는 거지. 우리는 좌고우면 할 게 없어요. 다른 거 쳐다보시지 말고 이 시대에는 재개발, 재건축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돈이 많으시면 더더군다나 이제 재건축, 요지에 있는 그 재건축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치면 초기 재개발 쪽 거기에 관심을 두시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장관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심교원 교수님은 1기 신도시파예요. 그래서 1기 신도시가 재건축되는 방향성, 그래서 물량 만든다는 거죠. 물량. 윤석열 정부의 공급 물량을, 우수한 물량을 여기서 뽑아낼 거다. 그리고 1기 신도시는 회색지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1기 신도시로 지금 특별법 통과를 위한 이 발의, 추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3기 신도시가 아니라 현 시점 최고의 투자처는 이제 1기 신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본으로 들어간다라면 1기 신도시, 지금은 시기가 참 좋은 게 아직 특별법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특별법은 제가 볼 때 연내 통과는 어렵겠지만 내년 초에 또 되면, 국회에 열리면 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더 늦기 전에 작은 자본으로 들어간다라면, 1기 신도시면 지금 대부분 아파트 다 분당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아파트로 들어가면 투자 금액이 거의 최저 4억에서 한 좋은데 뭐 시범단지 이런 데 사면 8억에서 9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강남 투자법으로 하면, 강남에서 투자 전략으로 하면, 강남에 재건축 투자할 때 많이 쓰였던 게 단지 내상가 이용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1억 정도의 금액으로도 충분히 분당의 그 요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제가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특별법 통과를, 파도를 탈지, 특히 작은 자본으로 1억으로 할 수 있는 투자가 어디 있어요, 부동산에서. 근데 1억으로 입지는 최고급 입지로, 자본은 적지만 입지는 최고급 입지로 들어갈 수 있고, 특히 재건축을 투자할 수 있는, 이 분당이라는 지역을 어떻게 하는지 기가 막힌 방법, 전략, 그리고 심지어 이제 물건까지. 지금 분당으로 할 수 있는데 괜찮은 데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좋아하는 동네 서현, 순회. 순회는 좀 어렵죠. 하여튼 이런 동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는지 전략과 또 물건에 대해서까지 다 알려드리니까, 이 오프라인 특강 안 오신 분들은 한 번씩 특강 나와 보시면 좋겠어요. 특강 나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